안녕하세요, 황금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데이지가 입은 니트 원피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가디건도 같이 세트로 떴는데요. 가디건을 벗겨볼까요? 가디건 뜨는 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데이지 가디건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먼저 니트 원피스를 뜨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니트를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팔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일 기본을 만들어야지만 다음을 작업할 수 있어요. 우리 데이지를 한번 서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다 잡히질 않네요. 이렇게 미니 원피스고요. 이 원피스는 탑다운으로 내려왔어요. 탑다운으로 내려온다는 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다운탑도 있나요? 그럼요. 다운탑도 있죠. 다운탑은 주로 주름치마를 다운탑으로 올라가고요. 일반적으로 니트, 티, 가디건 그런 평균 대부분의 이렇게 대바늘로 만드는 기본 옷은 탑다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용한 실은 바로 얘예요. 요 실이 요 실입니다. 같은 실 같나요? 이 실은 램스울이라고 해요. 램스울은 일반 울사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울사는 꼬임이 있어요. 근데 얘는 꼬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실 가닥을 이렇게 그냥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 가닥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램스울을 몇 개 합사냐, 8합사냐, 3합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실 가닥이 몇 가닥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형을 사용하는 램스울은 보통 3합사, 4합사, 2에서 4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3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램스울이 어떤 건지 보여드렸고, 이 가디건은 뭘로 떴냐? 좀 다른 실로 떴어요. 같은 램스울이지만 모헤어예요. 그래서 우리 앙고라 니트 같은 거 입으면 되게 따뜻해 보이고 막 좋잖아요. 그런 앙고라 니트 느낌이 나는 실로 작업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 대바늘 원피스를 어떤 걸 보여드릴까 되게 고민하다가 요거를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데이지 주먹 할 때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이 원피스는 기본 탑다운에서 확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 늘리기도 좀 있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프랑스 자수로 제가 수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니트로 만드는 인형옷 만들기 황금말과 함께 하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형옷 만들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싱으로 만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겨울철에는 니트로 만드는 인형옷이 더 왠지 좀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따뜻해 보인다고 할까요? 인형옷도? 그래서 니트로 만드는 걸 궁금해 하시고, 니트로 만드는 인형옷은 상당히 고가예요. 왜냐면 미싱으로 만드는 게 1시간 미만에 만든다. 뜨개로 만드는 옷은 그렇게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코 한 코 손으로 다 이걸 코를 뜨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인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렵죠. 망설여지고. 그래서 직접 떠주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제 영상을 보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를 대략적인 코를 잡아서 목둘레만큼, 저는 지금 기준이 우리 데이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데이지하고 하나일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폼이 완전 다르거든요. 루츠 3번 바디와 리나슈슈 바디가 비슷하다고 들었고, 루츠 5번 바디 애들은 허리만 해도 2cm가 차이가 나요. 허리랑 가슴 전체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급의 인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 옷은 리나슈슈를 기준으로 떴고, 저는 우리 하나엘을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하나엘이 평균 바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엘을 기준으로 만들 거라는 거 알려드렸고,
색상은 단색으로 내려오셔도 좋고 컬러풀한 색상으로 내려오셔도 좋아요. 단 처음에는 단색으로 내려오시는 게 옷을 여러가지 코디하기도 좋고 좀 만들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색으로 만드는 걸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애가 데이지예요. 루츠 5번 바디와 리나슈슈 바디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자세히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봐도 얘는 왜 이렇게 말랐고 얘는 왜 이렇게 통통하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죠. 2인형 바디에서 2cm 차이는 약 예를 들어서 44 사이즈 입는 사람과 66 사이즈 입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얘는 약 44 사이즈, 얘는 66 사이즈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형 옷의 코도 당연히 달라지고 품도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스판성이 있는 옷은 상관없겠지만 스판성이 없는 옷을 만들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완전히 다른 옷이 만들어짐으로 이 점을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애를 기준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이고, 물론 니트는 적당히 탄성이 있기 때문에 리나슈슈용으로 만든 걸 얘가 입어도 안 맞지는 않아요. 맞긴 맞대. 너무 막 늘어난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맞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코를 잡을 때는 제가 대바늘, 코 잡기, 겉뜨기, 안뜨기 하는 거 자세히 영상 남겼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이제 이 원피스부터는 바로바로 들어갈 거예요. 코는 27코를 잡아주세요. 데이지 같은 경우는 20코를 잡았어요. 근데 얘는 27코를 잡는 게 제가 아까 체급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같은 실을 사용할 거고 같은 바늘을 사용할 거라면 코가 늘어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실은 3mm 대바늘입니다. 3mm 대바늘을 구입하셔도 좋고, 만약에 난 10mm 대바늘이 없는데 그러면 보통 장갑 대바늘을 3mm를 팔아요. 다이소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27코를 뜨는 거는 코 잡는 거 배워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저는 이제 이것부터는 바로바로 그냥 간단하게 들어갈 건데요. 27코를 잡아서 자세히 이제 이거 남기고 나서 왜 27코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옷을 만들 때는 준비물이 하나가 좀 더 필요해요. 그 준비물이 없으면 좀 옷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코를 잡아서 27코를 만들어주세요. 자, 27코를 잡았습니다. 27코를 잡고 나서 제가 이 중간중간에 코링을 끼워놨죠. 이걸 코링, 코스링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를 한 이유는 얘를 해야 내가 몇 코당 몇 코를 했다? 또는 어디서 늘린다? 이런 구분을 지을 때 필요하거든요. 얘는 지금 크로바 제품이고요. 요거는 니트 프로 제품이고, 또 튤립 제품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코링을 구입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코링을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어떤 걸로 지금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걸 연구해 봤는데 마땅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에 가보니까 요런 걸 팔더라고요. 요런 거를 이렇게 꽂아서 표시를 해두셔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 코링을, 옷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코링을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럼 저는 코링이 있다는 거 간주하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를 다 마감하면은 여기 짧은 실이 남죠. 이 실은 더 짧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 실이 긴 실이 아님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묶어주세요. 여기를 간단하게 그냥 묶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실이 풀리지 않고 이게 마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거를 가터뜨기를 합니다. 가터뜨기라는 건 겉뜨기만 한다는 거예요.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만 하는 거예요. 겉뜨기만 두 줄을 해볼게요. 두 단을 해볼게요. 겉뜨기 하는 방법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대바늘 영상을 참조하세요. 겉뜨기를 할 때는 이렇게, 잠깐만요. 겉뜨기를 하시고요.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를 해서 두 열을 겉뜨기로만 한번 마감을 한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겉뜨기 하는 거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 보이시죠? 밑에서 위로 뻗는 게 겉뜨기예요. 안뜨기는 바늘의 뾰족한 부분에서 안으로 넣는 거고요. 바깥으로 빼는 게 겉뜨기예요. 겉뜨기로
이거 두 단을 다 마감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뜨기 할 때도 가터뜨기는 겉뜨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세요. 안뜨기 모양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겉뜨기로 하고 뜨고 있죠. 이런 경우 이걸 다 뜨게 되면 겉뜨기 할 때는 그냥 겉뜨기 하는 방식으로 뜨면 돼요. 근데 이제 안뜨기 할 때 어떻게 하지? 안뜨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겉뜨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약간 좀 쪼글쪼글한 레이스 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앞뒤로 똑같이 이런 쪼글쪼글 레이스가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요 인형 원피스의 목 부분이에요. 목을 하이넥으로 올리지 않고 저는 지금 적당히 여기 어깨선? 어깨목부터 좀 가볍게 내려오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래서 뭐 다양한 뜨기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바로 가터뜨기예요. 가터뜨기를 올려서 요걸 이렇게 조이면 우리 인형한테는 목이 이 정도니까 그리고 옷 부분을 겹치면 요 정도겠다 이런 감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지금 해보시고요. 이제 요 부분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소매와 이 몸통이 구분되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코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으시다면 기억을 매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코를 늘렸지? 윗코에서 내려와야지. 전문가분들은 사실 코링이 필요 없어요. 금방금방 아시더라고요. 근데 초보분들에게는 이게 없이는 좀 힘들다는 거 미리 감안하셨다가 코링을 구입하시고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작업을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겉뜨기로 5코, 4코, 9코, 4코, 9코로 코를 나눌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여기 보시면 구분이 약간씩 젖어 있죠. 이게 바로 몸통 반쪽 코, 소매, 그 다음에 여기 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은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요. 저 역시 이 부분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이해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까 되게 지금 연구 중인데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요. 그리고 바로 코링을 끼우는 게 아니라 코 늘리기를 합니다. 코 늘리기라는 건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코가 걸린 게 있고 요 바로 밑에 코가 있어요. 요 밑에 코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끌어올려주냐고요? 코를 늘어나야 되는데 대바늘은 코 늘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코를 집어넣어요. 이때도 코 늘리기 할 때 이거 참 어려운데 코를 걸었죠. 여기서 걸고 뒤로 이렇게 돌아요. 바늘이 착 돕니다. 돌고 나서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방법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를 걸고 빼요. 그러면 한 코에 2개가 걸린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코링을 껴요. 왜 코링을 끼냐면 이제부터 이 코링 양쪽 코링이 있는 양쪽 그 코에는 코가 늘어날 거라는 하나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 코링이 없으시면 내가 몇 코에 늘렸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늘렸으니까 이 옆에도 어떻게 하냐, 이 옆에도 늘려야 돼요. 이 코링을 끼우는 얘들은 코링을 끼우자마자 코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를 늘릴 때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바로 뺐죠. 이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코를 돌아요. 코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여기 코 늘리는 데다가 꽂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 늘리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게 더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바로 밑에서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바늘을 트위스트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보여드릴 거니까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선 5, 4로 간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요 4개에서 또 코를 늘려야 돼요.
코를 뺐죠. 빼지 말고 반을 돌려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다가 하고 바로 코를 걸어서 자, 다시 코를 빼지 말고 뒤로 돌고 여기다가 코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 늘리기 은근 어렵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양쪽 코링을 또 막아줍니다. 이제 9개를 해야 돼요. 몸통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코 늘리기라는 거. 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 뒤로 가서 여기 코 끼운 거 보이시죠? 뒤로 가서 바늘 뒤로 했고 빼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때 제가 또 늘린다 그랬죠? 코를 완전히 빼지 말고 뒤로 돌아서 요 뒤에다가 또 넣어요. 저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이거 보여드리려 한 건 어려운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늘을 빼요. 이게 지금 몸통이 만들어졌고 또 코링을 끼우고 또 코링 끼우는데 양쪽 다 늘린다 그랬죠. 자, 빼서 뒤로 가서 여기다 넣고 실을 감고 빼요.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아까 소매는 4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에서 어떻게 해요? 또 늘려야겠죠? 코를 뒤로, 바늘을 샥 뒤로 빼서 여기다가 넣어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찍으면서 보여드려서 그렇지 막상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코를 또 늘렸어요. 또 마감을 해야 코링을 껴야겠죠? 이제 여기 5개 중에선 요것만 요 부분만 코링이 낀 양쪽이니까 여기를 넣고 또 늘려요. 빼고 뒤로 가서 요 뒤에 있는 요 바늘에 꽂고 실을 감아서 뺀다. 그럼 2개가 감겼죠. 이게 코 늘리기예요.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코를 나누는 거며 어떤 그 코 늘리기를 한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V자 라인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코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대바늘에서 옷 만들기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이 코 늘리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5단 정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뜨기 할 차례죠. 안뜨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가타뜨기가 아니라 메리아스 뜨기를 들어가니까 안뜨기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안뜨기는 바늘의 끝에서 바늘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안뜨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바늘을 감아서 모두 안뜨기를 해주세요. 안뜨기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뜨기 하셔도 돼요. 겉뜨기 할 때만 늘어나는 거니까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저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뜨기 하실 때는 요 코링이 그대로 코링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씩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를 감고 코링 있죠? 코링까지 연결. 그냥 코링은 넘어가는 거죠. 다음 바늘로. 이렇게 해서 안뜨기를 마감을 합니다. 겉뜨기에서만 늘리지 안뜨기에서는 대부분 늘리지 않아요. 안뜨기는 겉뜨기에서 늘린 거를 이제 좀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안정화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몇 번을 가냐면요. 코 늘리기를 이제 이번 코도 다시 또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코 늘리는 것만 5번에 거쳐서 늘려요. 5단에 거쳐서. 그 5단이라는 건 총 10단이죠. 왜냐면 안뜨기는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요. 겉뜨기 늘리고 안뜨기 그대로 가고 겉뜨기 늘리고 또 안뜨기 그대로 가고 지금 저는 1단을 늘린 거예요. 안뜨기까지 포함하면 2단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코를 늘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또 볼게요. 코 늘리기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지 한 번에 내가 이해한다 어려워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코 링 양쪽 끝은 늘리는 거잖아요. 늘릴 때 코 감았죠? 빼지 마요. 뒤로 돌려요. 뒤로 돌리고 여기 보면 요 뒤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감아서 빼요. 그리고 완전히 빼는 거예요. 자, 코가 또 늘어나 있죠. 코링은 그대로 가져오고 또 코 양쪽에 늘려야 되겠죠. 빼요. 뒤로 가고 바늘이 여기 보면 여기 다시 실을 감고 빼요. 이제 코가 또 하나 또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또 그대로 가요. 코링을 껴놓으면 되게 편해요. 아, 내가 뭐 머리 써서 몇 코에 늘렸지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코링 있는 데서 끼우면 되니까요. 자, 코링 만났죠? 이 코에서 코 늘리고 여기 보면 뒤로 가서 트위스트로 가서 여기에 바늘 넣고 빼고 해요. 지금 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찍어서 그렇지 막상 혼자서 하게 되면 그래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코 늘리는 걸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코를 늘려야겠죠. 뒤로 가서 코 늘리고 제가 아까 계속 자세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걸 보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빠르게 가야 돼요. 계속 그 기초적인 장면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뜨고 있고 만약에 코 늘리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초반 영상에 코 늘리기 굉장히 천천히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코 늘리기 작업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 코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코 늘렸죠? 여기 요 코에서 뒤로 가서 코 꽂고 지금 이럴 때 코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감고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가서 걸고 코 넣고 빼요. 이렇게 하는 게 코 늘리기고요.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코 늘리는 것만 연습을 마스터하셨다. 그러면 이제 대바늘에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요. 코를 줄이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코를 늘리는 게 어렵고 코 늘릴 때 어디서 늘리느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링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 근데 이 도구가 뭐 쉽게 아무 데서나 팔면은 좋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또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요 코링 조그만 거가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 두셔라 알려드렸고요. 코링을 사용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럼 또 어떻게 할 차례죠? 우리 안 뜨기 할 차례죠. 안 뜨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안 뜨기만 쭉 가면 돼요. 다시 또 겉뜨기를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코를 늘린다는 거에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알려드리자면요. 여기가 몸통 뒷면이 되는 거고 요 사이가 소매가 되는 거고 이게 앞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링 있는 부분 양쪽 늘린다 그랬죠. 결국은 이 몸통에서는 요 한 면만 늘리게 되고 소매는 양면이 늘어나게 되고 몸통도 양면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세요. 소매에서 소매가 이렇게 생기면서 벌어지면서 양쪽에 이런 V자 모양이 생겨가는 거예요. 이 모양을 생기는 게 바로 코를 양쪽에서 늘려고 하면서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코 늘리는 거 좀 어려우셨죠? 이제 앞으로 더 코를 늘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몇 단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개예요. 처음에 5개에서 코를 늘렸기 때문에 6개가 되고 이제 7개가 됐어요. 여기서 또 늘리면서 8개가 되고 9개가 되고 여기 코가 9개가 될 때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9개까지 늘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코를 총 여기 시작이 9개가 될 때까지 늘리고 나서 안뜨기까지 해준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줄바늘일 경우 줄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평면 일자였는데 점점 이렇게 굴곡해져서 라운드가 됐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마주치면 몸통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V자 라인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소매를 구분짓는, 얘네들이 소매가 이렇게 딱 되고 얘네들이 몸통과 몸통끼리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뜬 건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기까지 뜬 거를 이제 소매를 구분해야겠죠. 이 다음 작업은 이제 소매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뜬 게 맞는지, 내가 뜬 게 맞게 된 건가? 이런 모양이 나오나? 이 1차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풀러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다시 또 이제 소매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소매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소매를 마감하는 게 아니라 간이 마감을 해야 돼요. 소매를 빼야 되는데 이때 소매를 구분져 놓을 만한 실이 필요해요. 5핀으로 되어봤는데 실이 낮더라고요. 실은 약 10cm 정도 되는 울사 정도를 해놓고 돗바늘에다가 울사를 이렇게 끼세요. 이렇게 끼고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대바늘은 이거 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대바늘을 이거 할까?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코바늘에 비해서 대바늘은 손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좋아하지? 근데 왜 뜨개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대바늘을 좋아할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해보고 보니까 코바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바늘만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쁜, 완성했을 때 확실히 옷이나 이런 것들은 코바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바늘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소매 구분하는 거 바로 들어갑니다. 짜잔. 여기 바로 이제 이 부분, 몸통 부분이죠. 여기 이 아웃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세요. 여기 이제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늘렸는데 이제 늘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링도 빼요. 그리고 얘를 잠시 이렇게 놔두고 여기 돗바늘 낀 거 있죠? 얘로 요 소매 부분에 해당되는 12코만 이동을 해요. 자, 보세요. 요 돗바늘 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만약에 12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코를 하나 덜 늘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돗바늘을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연결해둬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렇게 소매가 분리된 모양이 나옵니다. 소매가 분리되었어요. 이걸 간이 마감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코바늘 같았으면 벌써 바로 마감을 하고 넘어갈 텐데 얘는 대바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마감해 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이거 간이 마감해두고 이제 이 부분 있죠? 이제 이거 소매 떼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바늘을 꽂으세요. 그럼 실이 여기 있잖아요. 소매 부분 제외한 얘를 이렇게 당겨서 꽂아요. 이때 여기가 좀 실이 이렇게 막 늘어나 있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몸통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통은 17코가 나오셔야 됩니다. 줄바늘일 때는 이렇게 줄이 막 좀 꼬여요. 그게 줄바늘이 편하면서도 좀 안 좋은 거죠. 이 줄바늘 피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차차차차 가서 몸통하고 뒷면 한쪽을 벌써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던 건 소매를 구분하고 소매를 늘리는 부분이 어려웠던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늘리지 말고 바로 빼고 코링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소매잖아요. 소매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10cm 정도 울사 잘라놓은 거 있죠? 색깔실로 이렇게 돗바늘에 거시고 얘를 돗바늘에다가 이동을 해요. 자, 다시 또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순서를 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몇 코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맞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때 숫자를 세면서 한 코 한 코 넘기면 확실하거든요. 자, 이렇게 넘겼어요. 그 돗바늘을 이렇게 쭉 빼서 실을 이렇게 모아두면 간이 마감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코링을 또 빼고, 여기서 바로 또 이 소매를 그냥 제외하시고 겉대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좀 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얼렁 겉대기를 마감을 하세요. 겉대기로 마감을 한 후에는 우리 겉대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열은 뭘 했죠? 바로 안뜨기 들어갔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안뜨기라고 그랬잖아요. 안뜨기를 해주는 건 겉뜨기를 하고 마감하고 늘리고 이런 것들의 안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소매를 하나씩 빼볼까요? 아직 안뜨기라기 전인데요. 줄바늘로 이동을 하고, 줄바늘로 이동을 하는 거는 코가 풀어지지 말라고 확실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매가 완성됐어요. 신기하죠? 저는 처음 이거 배울 때 되게 어렵게 배웠고, 또 하나는 어떤 과정을 이해되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되게 고민했고,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어떤 과정을 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뜨는 것과 모르고 뜨는 건 차원이 달라요. 자, 이렇게 떴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형한테 맞는지 해봐야겠죠. 다 완성하고 나서 또 뜨면은 틀렸으면 망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같은 경우는 손이 좀 크기 때문에 손이 좀 크게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바늘을 빼자. 이렇게 됐어요. 폼은 적당한 것 같고요. 팔도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다음 과정인 제가 이제 겉뜨기까지 쭉 했으니까 안뜨기를 한번 쭉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계속 겉뜨기 안뜨기만 반복하면 돼요. 원피스 만들기의 어려운 부분은 바로 처음부터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실 있잖아요. 가니 마감한 실로 그냥 2번 정도 간단하게 묶어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작업은 안뜨기 아까 우리 수만 빼고 쭉 몸통끼리 연결했잖아요. 뒷면, 앞면 연결해서 쭉 하고 안뜨기로 쭉 마감한 다음에 이제 겉뜨기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 약 24단 정도를 쭉 겉뜨기 안뜨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가 완성이 되면서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작업에 여기를 뜨고 이제 여기를 꼬매고 이 부분을 마감하는 게 원피스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24단까지 겉뜨기 안뜨기만 계속 오늘 그 메리아스 뜨기니까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고 완성을 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인형한테 입혀봤어요. 제가 아까 24단 뜨라고 그랬죠. 24단을 하니까 하나에게는 좀 짧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32단을 떴습니다. 이건 단수계라는 거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몇 단을 떴는지 확인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옆에 종이 두시고 내가 몇 단째 뜨고 있다라는 걸 기록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32단을 메리아스 뜨기를 쭉 뜬 모습이에요.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치마 마무리는 가터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가터뜨기라는 거는 겉뜨기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뜨기만 쭉 하는 거를 총 4단인 거죠. 겉뜨기 2단, 안뜨기 2단 해서 4단을 뜨고 보여드릴게요. 가터뜨기 하는 것은 제가 대반을 영상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겉뜨기만 하는 거예요.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만 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4단을 떴어요. 이렇게 4단을 가터뜨기를 뜨게 되면 메리아스 무늬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메리아스 뜨기는 겉뜨기와 안뜨기를 반복한 거고, 가터뜨기는 겉뜨기만 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간 좀 쪼글쪼글한 주름 버튼 표시가 나고요. 이렇게 가터뜨기로 마감을 하는 이유는 메리아스 뜨기만 뜨면은 메리아스 뜨기는 이렇게 안으로 말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옆에다가 메리아스라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끝에도 치마대목 말려 들어가면 웃기잖아요. 이렇게 가터뜨기를 쫙 해놓으면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끝에도 가터뜨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피스를 뜰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뒤에서 어차피 단추를 마감하고 어떤 뒤에서 돗바늘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특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일단은 기본뜨기를 알려드렸어요. 여기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막 가터뜨기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뜰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뜨시면 좋고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마감이 남았죠. 마감은 대바늘로 하기보다 코바늘로 마감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럼 코바늘로 마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코 마무리하는 거 영상을 뜰게요. 코 마무리할 때는 저는 코바늘을 이용합니다. 3호 코바늘이에요. 3호 코바늘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5mm 대바늘, 3mm 대바늘을 쓸 때는 3호 코바늘을 쓴다. 이게 싹 세트예요. 자, 그러니까 코를 감아요. 감고 빼요. 이게 코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또 넣고 마치 대바늘을 넣듯 코바늘을 넣어서 코를 빼요. 빼고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코를 빼는 거예요. 코바늘과 대바늘이 어쩌면 세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코바늘로 빼고 다시 이렇게 마감하고.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코 마감이고요. 대바늘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대바늘로 하세요. 이 부분 역시 제가 대바늘 기초 영상에 보시면 자세히 남겼거든요. 이거 보시고 코 마감 해보세요. 그럼 저 코 마감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코바늘로 마무리하면 대바늘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코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를 연결할 때는 코바늘끼리 연결해도 되고요. 돗바늘을 쓰셔도 되고 일반 바늘 있죠. 왜 우리 바느질 할 때 쓰는 조그만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안 보이시게 투명살을 이용하시거나 흰 실로 안 보이게 하여튼 잘 마감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요 소매를 이제 마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때 궁금하잖아요. 제가 여기 아까 실을 간단하게 그냥 묶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풀러요. 요걸 이렇게 풀르면, 그래서 제가 세게 묶지 말라고 그랬던 게, 왜냐면 얘는 풀러서 없애야 되거든요. 왜 우리 이빨이나 이런 게 뭐 했을 때, 이 간이 이렇게 실밥 정리 아직 안 한 상태로 끝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밥 정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코를 하나씩 넣어요. 요 실 사이사이 요거를 이렇게 넣어요. 콩콩콩콩.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아니에요. 한국말 도우미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얘네를 끼워요. 근데 이제 다 한 번에 끼우려면 힘드니까 끼운 것만큼 요 실을 빼요. 여기 바늘에 걸러졌으니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코를 하나씩 이 대바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 실밥을 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을 정리해 주세요. 자, 실을 다 빼고 실에 있는 걸 한 코 한 코씩 여기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은 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코 마감할 때 제가 코바늘로 쓰라고 알려드렸죠. 코를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실이 이제 여기 기존에 실이 있었으면 모를까 실이 없잖아요. 새로운 실을 이렇게 해서 걸어요. 걸고 요 코를 이렇게 당겨서 와요. 그럼 아직은 여기가 이렇게 고정도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좀 이렇게 헐렁헐렁거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코를 빼고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밑단에 코 마감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소매도 새로운 실을 넣어서 코를 마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실을 할 때는 이걸 다 마감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남죠. 얘네들은 이렇게 뒤로 숨겨주면 돼요. 뒤로 숨겨주고 소매를 우리 인형 소매 품에 맞게 조여주거나, 또는 너무 이제 칸이 좁다 그럼 좀 늘려주기도 하면서 그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코를 마감하고 있어요. 계속 보이시죠? 하나를 완전히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보여드린 걸 다음에 이 옆 코는 혼자서 해보시라고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끝나갔습니다. 이렇게 실이 반대로 걸린 거는 이렇게 다시 또 걸어주시고, 실이 다 끝났어요. 실이 다 끝났을 때는 코바늘을 항상 사슬뜨기로 마감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사슬뜨기 한 번을 해야 풀리지 않고 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매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황금알림 현고랑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늘어나 있는 걸 여기 이렇게 돗바늘로 얘네들 숨기면서 얘네들 연결해 주기도 하고, 요 팔 부분을 잘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요거 마감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는 일단 반대쪽 한번 해보세요. 저 요거 한 것처럼 저 이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얘를 뒤집어 봤어요. 요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밥도 막 있고 뭔가 이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이럴 땐 얘를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요 면이 나오죠. 원래 얘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이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실을 끼면서 공간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때 얘를 조여주는 역할은 바늘로 꾸미셔도 되고요. 코바늘 있죠. 코바늘로 이렇게 실만 이쪽에 정리만 해줘도 얘가 확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바늘 한다고 해서 코바늘이 필요 없다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바늘은 이 실을 정리해줄 때 무엇보다 유용하고, 또 하나는 돗바늘이 없이도 코바늘로만 다 마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저 지금 실밥 정리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요. 이제 이 면과 이 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면은 어때요?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 실 정리 안 해준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실도 원래는 얘와 얘가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실을 이제 뒤에 가서 꾸며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양쪽을 다 숨겨주면 되고요. 전 이거 다 숨기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이소 투명사를 자주 써요.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요. 이 실을 왜 쓰냐면 이게 투명하거든요. 보이지 않죠? 이 투명사는 꾸밀 때 이렇게 나도 내가 잘 안 보여서 힘들다는 거 있지만, 이런 걸 꾸밀 때 안 보이잖아요. 투명하니까요.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이걸 꾸밀 때 이렇게 겉과 겉면을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안을 이렇게 밖으로 해서 겉을 속으로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냥 감침질하듯 꾸미시면 돼요. 어디까지 꾸며요? 여기서부터 다 꾸며요? 아니요. 보통은 중간부터 꾸며요. 그래야지만 인형의 몸통이 들어갈 만한 여유를 줘야 돼요. 인형 몸통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딱 3분의 1을 기점으로 3분의 1 정도만 마감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반을 마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보다 살짝 아래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하고, 똑딱이 단추 있죠. 다이소에서 파는 똑딱 단추는 2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목 부분 하나, 이 중간 부분 하나. 여기서부터는 겹쳐진 부분이니까 괜찮고요. 그럼 저는 이제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 일반 바늘로 여기 마감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뒤를 마감을 했어요. 뒤를 마감하고 이제 뒤집은 모습이고요. 투명사를 마감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여기다가 이제 똑딱 단추를 2개를 달아서 마감을 하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아이한테 한번 입혀보는 거죠. 이게 넉넉한가? 아니면 너무 타이트한가? 그렇게 해서 허리를 어느 정도 조여줄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옆에 거는 우리 데이지 거예요. 리나 슈슈 데이지와 루치아나엘은 키에서 1cm 정도 차이가 나요. 1cm에서 차이가 나고 품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타이트하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데이지는 좀 여유 있는 듯 만든다면 같은 옷을 입혔을 때 우리 하나이 같은 경우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되죠. 아무래도 덩치가 있으니까요. 인형한테 덩치가 있다는 게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고, 마감을 이제 다 하기 직전이에요. 이게 똑딱이 단추라는 건 다들 아시니까 그 부분은 패스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드는 원피스 과정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처음에 이거 코 늘리기 하는 거 좀 어려우셨죠?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코 늘리기는
연습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코 늘리기를 하지 못하면 니트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 만드는 거 탑다운이나 뭐 다운탑이라든지 다 코 늘리기, 코 줄이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뭐 인형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코 늘리기를 많이 연습하셔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우리 하나의 리피업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나엘과 리나슈슈 옷을 다 떠주었어요. 리나슈슈는 조금 타이트하게 리나슈슈 마른 몸에 맞게끔 떠주었고요. 우리 하나엘은 약간 좀 통통하게 사이즈에 맞게 떠주었더니 서로 각자 느낌이 조금 다르죠. 같이 있으면 하나씩 한 명씩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확실히 같이 있으면 리나슈슈 바디가 훨씬 마른 바디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우리 하나엘 바디는 조금 통통한 바디예요. 그리고 미백 피부와 노멀 피부의 차이도 이 두 아이가 같이 있으면 확연히 보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멀 피부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미백 피부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노멀 피부가 어떤 옷을 표현할 때도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지금 우리 하나엘은 가디건까지 제가 입혀봤어요. 이 가디건은 2탄으로 영상 올릴 거고요. 먼저 기본 원피스를 뜨신 후에 이 가디건을 뜨셔야지만 좀 더 편하게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이든 기본이 있잖아요. 어려운 걸 하기 전에 그 전 과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디건을 바로 보여드리면 그걸 뜰 수가 없어요.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좀 편하게 어쩌면 간단하게 그냥 짧은 니트 원피스 방식으로 뜨시라고 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둘 다 지금 모자 쓰고 있죠. 양모자.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색상 다르게 해서 이렇게 컬러풀한 양모자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리나슈슈 데이지한테 되게 잘 어울리죠. 핑크색 이 니트 원피스랑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도 나고 또 귀여운 느낌도 많이 나고요. 하나의 같은 경우는 또 가디건까지 입혀주니까 굉장히 청순한 매력이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예쁘게들 봐주시고 영상에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황금 아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